네, 오늘 어, 오늘 그 시스템 미팅의 그, 2부 시간 지금 시간에는요, 아주 재미나게 목표 설정하는 것들을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건 저의 경험을 비춰봐도 굉장히 효과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파트너들에게 목표 설정에 대한 요령, 또 방법 이런 것들을 전해주시게 되면 굉장히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PPT를 제가 사용을 할 수가 하지 않고 그냥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세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PPT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펜을 들고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표 설정이라고 하면 좀 어떠세요? 즐겁고 막 좋은 마음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두렵다, 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신가요? 전자보다는 후자가 조금 더 많죠? 그 목표 설정을 하고 더군다나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외쳐보세요, 발표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 나오듯이 이 굉장히 긍정적인 정상에 올라가기 위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 단추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목표 설정하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창피를 한다고 했다가 못하면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또 누가 비웃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등등의 남의 눈치를 보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목표 설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이것을 못 지켰을 때 내가 나 자신에게 또 얼마나 좀 한심스러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지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도 목표 설정을 해놓고 나면 하기 싫은 일을 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담배를 즐겨 피던 사람이 금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금단 현상이라는 과정을 참아야 되니까 하기 싫은 일이죠. 그러니까 선뜻 어, 끊는 건 좋은 거 아는데 끊는다고 약속을 해버리면 내가 그것을 참아야 되는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불편함을 스스로 만드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수정 같은 거, 결단 이런 거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가 매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지만 매년 초에는 항상 난 이번 연도에 뭘 하겠다, 책을 100권을 읽겠다 등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하지만 사실 그 목표 설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실천하는 데에서도 그렇게 즐겁게 하지는 못하고 또 명확하게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경험하고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막 전투적이고 막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두렵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목표 설정은 참 즐겁고 행복하고 참 재미나다 이런 느낌을 충분히 가지면서 행복하게 목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점을 보느냐, 어떻게 시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되는데요. 제가 마누이 사업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 이유가 상당히 조금 전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가난했고 또 그 가난에 대한 부분들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행복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정말 살기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제가 목표 설정을 할 때에 정말 이렇게 막 그런 쪽의 방향, 부정적인 방향 쪽으로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얼굴 낯빛이 어둡고 아주 어둠이 깔려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표 설정을 할 때는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어, 목표 설정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삶의
그림을 그려보고 그것을 상상을 하고 와 그런 상상하는 것이 현실로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날짜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브론즈 빌더가 됐든 SP 실버 프로듀서가 됐든 플래티넘이 됐든 결코 그렇게 두렵고 복잡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되게 행복해질 거예요. 많이. 오늘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을 즐겁고 행복하게 목표 잡기 이렇게 오늘 주제를 한번 해봤어요. 즐겁고 행복하게 목표 설정을 해본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첫 번째 스텝은요. 나머지 2번, 3번, 4번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그대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우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원하는 게 무엇인가? 여기서 원하는 게 앞에 진짜라는 단어를 제가 붙일게요.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진짜 원하는 게 그게 갖고 싶은 것일 수도 뭐 이렇게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여행지가 될 수도 있고요. 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이런 존재,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어떤 하고 싶은 일,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 분명히 하셔야지 이게 되게 되면 여러분 뒤에 나오는 건 정말 재밌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일이 의미가 없어요. 우선 여러분 이것이 목표 설정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스텝 1인데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삶이 어떻게 진행되기를 바라세요? 지금처럼 살기를 바라시나요? 지금처럼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러면 참 행복하죠.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일도 오늘 지금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각각 틀리겠지만 조금 주관적인 이야기들이겠죠. 우선 원하는 삶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만족하고 풍요롭게 잘 살고 있다면 땡큐고요. 그런데 내가 그것 말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러이러한 곳을 가고 싶어요. 또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고 싶어요.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게 되면 상상으로만 끝나면 재미가 없는데요. 그 상상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이런 지금 형편은 이렇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건데 내가 지금 그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어 라고 그것을 한번 믿어보시게 되면 그 믿는 순간 동안 헐헐 세상을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게 꿈의 설정이에요. 꿈을 찾는 겁니다. 일단 원하는 것부터 분명히 가지시고요. 두 번째, 그것이 된다면 두 번째, 그 원하는 것들을 갖고 싶은 날짜를 적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 아주 쉽게 피부에 와닿는 남자들은 별로 피부에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여자분들 뭐 가방 좋아하시더라고요. 루이비통 가방 어떠한 모델을
내가 갖고 싶은데 그걸 언제 갖고 싶어요? 당장 갖고 싶기도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당장은 좀 무리일 것 같고 한 6개월 뒤에나 갖고 싶어. 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루이비통 무슨 가방을 갖는데 내가 20년 뒤에 이 가방을 갖고 싶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정말 갖고 싶으면 20년 뒤에 갖고 싶진 않겠죠. 그러니까 뭐 한 6개월 정도면 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 6개월 정도 갖고 싶어. 뭐 이런 형태. 내가 아파트를 내가 아니 뭐 어떤 자동차를 갖고 싶어. 이제 낡은 자동차를 치우고 새 자동차를 갖고 싶어. 근데 그 자동차가 5천만 원짜리야. 그 언제 갖고 싶어? 한 2년 3년 뒤 정도면 내가 바꾸고 싶어. 뭐 이럴 수 있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에 날짜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믿어보세요. 내가 지금 많이 삐그덕거리는 자동차에서 최첨단의 전기 자동차에 뭐 테슬라가 됐든 벤츠가 됐든 그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아이 가족들을 태우고 캠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거 정말 너무 멋지겠다. 이런 것에 3년 뒤에, 2년 뒤에, 1년 뒤에 내가 다음에 여름에 어디로 캠핑을 그 차를 몰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해서 날짜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것을 얻으려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그것을 하는 일에 시간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 정도가 들어가겠다. 그것을 얻으려면 얼마의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뺄게요. 그냥 돈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그것을 내가 얻으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자, 루이비통 가방을 사려면 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 필요한 재원을 알아야 되겠죠. 5천만 원짜리 새로운 자동차를 살려 그러면 그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걸 기록을 해보낸 겁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그 정도 한 달에 살려면 5천만 원이라면 또는 400만 원이라면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들어와서 그 돈을 모으면 얼마 정도 걸리겠구나. 그 다음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또는 1억짜리 차를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일시불로 살려면 1억이라는 돈이 일시불로 필요한데 그러면 1억 정도가 일시불로 들어오려면 여기에 상응하는 핀이 무엇이겠구나. 예를 들면 1억짜리 벤츠를 일시불로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아메이에서 핀으로 본다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정도가 돼서 일시불 캐시로 받는다 그러면 이만큼 정도 받겠구나. 일시불로 뭐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다이아몬드 내서 일시 캐시로 1억 한 2천만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정도면은 일시불로 자동차를 살 수 있겠구나. 그럼 나의 핀 목표는 뭐 다이아몬드겠구나. 언제까지 날짜를 부여했잖아요. 그러면 뭐 5년이다 또는 10년이다 이렇게 되겠죠. 5년이나 10년 여러분들이 원하는 갖고 싶은 날짜에 목표를 구입 날짜를 잡으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장기 목표가 되거나 중기 목표가 되는 거죠. 가방에 대한 얘기를 저는 저로서는 사실 별로 현실성이 없는 얘기지만 여성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루이비통 가방을 400만 원짜리를 구입한다. 만약에 6개월 뒤에 구입한다. 6개월 뒤에 400만 원을 일시불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할부로 할 것이냐 무이자 6개월로 할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 한 달에 필요한 금액은 한
100만 원 정도씩 저금을 하면 되겠다. 6개월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려면 하면서 뭘 하면 되지? 브론즈 빌더 정도 되면 되겠다. 브론즈 빌더가 어, 몇월 달까지 된다면 그 뒤에 내가 그 돈의 보너스를 받아서 뭐 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핀 목표도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게 보통 사람들은 거꾸로 목표를 잡아 나가요. 내 목표가 핀부터 정하고 그다음에 그 핀을 얻으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되니까 처음부터 부담스러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부터 먼저 정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짜를 부여하고 그 날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상상을 하고 행복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게 뭐지? 그래서 액션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꿈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 그래요. 어, 네, 꿈부터 먼저 적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순서대로 잡아나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있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그러면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쉽게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너 원하는 게 뭐니? 어떻게 살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이거부터 알려주시고요. 그럼 그거 언제 갖고 싶니? 예, 그거 언제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하면 되겠지? 그 액션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동기를 부여해주게 되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실제 있는 예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둘째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사진하는 작가인데요. 그 내일 일요일 날 저녁 시사 KBS 시사의 창인가 시사기획인가 시사기획 창인가 그 9시에 하는 건가 그거에 저 유기견 관련돼 있는 그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그걸 하는데 기획 보도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저 둘째 딸내미가 그 이렇게 나옵니다. 사진 작가로서 응원 좀 해주세요. 지금은 아주 자기 비즈니스도 하고 작가로서 활동도 아주 잘하고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 아이가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뭐 남자같이 놀고 아주 과격한 쪽의 스타일이었어요. 어, 학교에서 인원이 200, 한 4, 50명 정도 됐는데요. 그 학년이. 그런데 거의 밑에서 이렇게 등수를 세는 게 훨씬 빠를 정도로 200대의 그 성적 순이었어요. 그 뒤에 한 2, 30명 정도밖에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를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는데 공부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원하는 게 뭐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 쌍수하고 싶대요. 쌍수가 뭔지 아시죠?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대요. 진짜 원한대요. 막 땡깡을 부리더라고요. 쌍수해달라고 2학년 때 고등학교. 그런데 어, 야 얼굴에 칼 대는 거 아빠는 질색이야. 라고 했더니 AS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책임을 안 지냐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조건이 있어. 너 반에서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면 그거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40명 중에 220등 정도 하는 친구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0등 안에 들어갑니까? 최하위였는데. 그러더니 막 혼자서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참 있다가 저하고 면담 신청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빠 알겠는데 아빠가 생각해도 그렇잖아. 내가 끝에서 지금 10등, 20등을 겨누고 있는데 240명, 50명 중에 어떻게 10등 안에 들어가 그 기적이지. 그런데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하면 50등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대요. 그 50등 안에 들어가면 성수해달래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음, 음.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10등 끝까지 했어요. 나중에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문을 박차고 들어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아빠 좋아 그럼 내가 20등 안에 들어갈게
20등 안에 들어가는 거기서 D를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D를 했죠. 그래 좋았어. 그러면 15등 안에 들어가면 쌍수해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문을 꽝 닫고 나갔어요. 그러더니 그날부터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도서관에서 쟤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말리고 싶을 정도로 밤샘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면 기초도 많이 부족하고 이제는 뭐 뒤로 밀리기 시작할 때인데요. 그때 중간고사인가 정도가 들어갔을 때 결과가 나왔는데요. 놀라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250명 정도 있는 곳에서 203, 40등 하던 녀석이 쌍수라는 원하는 게 간절하니까 그 시험에서 전교 17등을 해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목표 설정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전교 17등을 해가지고 성적표를 받아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컨닝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전교 17등을 해서 그날로 쌍수와 함께 앞팀, D팀을 다 해줬어요. 그 지금 애가 인물이 나요. 그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정말 용됐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외모에 자신감도 생기고 대인관계도 참 좋아지고 전교 17등이라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미대를 가고 사진 작가가 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의 모멘텀, 한 번의 잘된 목표 설정, 한 번의 간절함이 결국은 이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또 원하는 그림을 원하는 작가 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매우 중요한 틀이 완성이 된 것이죠. 만약에 그때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그냥 너 아빠가 너 전교 몇 등 안에 들어가면 아빠 엄마가 너 뭐 자동차 사줄게 뭐 이랬다 그러면 자동차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엉뚱한 쪽에 제시를 했다면 동기가 부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건 바로 쌍수구 앞에 팀이었어요. 자,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것, 내가 어떻게 뭘 갖고 싶고 뭘 하고 싶은지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찾아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의 과정은 결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하질 않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해. 내가 전교 10등 안에만 들어간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어. 라는 것이 이 친구에게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공부를 했고 지금 성인이 이제 내년에 30살인 30살인데 이 친구의 이 마음속 마인드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어? 하면 되지. 내가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애지간한 어려움이나 역경 이 앞에 그 장애물 같은 거는 장애물 생각도 안 합니다. 굉장히 강해졌고 굉장히 현명해졌고 굉장히 옆에서 보게 되면 참 멋진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고 자신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죠. 자식 자랑한다고 팔불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메이에서 배운 것이고 제가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해서 빚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원했고 아이들 새 신발 새 옷 사주는 게 정말 간절히 원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잠을 안 자고 2년 반, 3년 동안 미친 듯이 몰입했던 것이 결국 지금의 꿈을 이루었던 그런 디딤돌이 돼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저 자신도 저를 굉장히 칭찬하고 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 찾아내시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거를 세워가지고는 목표가 뒤에가 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걸 찾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간절한 걸 찾으세요. 저는 과거에 30년 전에 그 간절함과 지금 비교한다면 저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10%도 안 돼요. 그 간절함에 비하면.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놨는데요.
이제 더 다른 걸 원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음, 예, 더 나은 뭐 이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예. 저는 그렇게 뭐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거꾸로는 이런 반대로 이런 생각까지 네가 배가 불렀구나. 네가 아직 이제 먹고 살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자, 그럼 여기까지 했다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네, 잠시만요.